네, 특별한 시그널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용산과 청와대의 시그널, 이 두 분과 함께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화요일의 코너죠. 용심청심. 오늘은 서정욱 변호사와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연휴들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면서 여야 공천 작업도 본격화되는 분위기인데 일단 격전지로 좀 좁혀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서 변호사께 먼저 여쭤볼 텐데요. 서울에는 한강벨트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 지역은 좀 탈환해야 된다, 이런 지역들인데 중량급 인사들이 상당히 민주당 현역 의원의 도전장을 빨리 낸 지역인데요. 여기서 약간 뭐 운동권 청산 대 정권 심판론 이렇게 조금 구도를 잡겠다는 것 같아요. 현재 좀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은 이제 그 현역은 한 명밖에 없어요. 9개 중에 이제 그 8명이 민주당이에요. 예. 이제 쫓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은 좀 덜하고 인물이 이제 화려합니다. 동작의 그 나경원 이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성동구에도요 윤희숙, 그다음에 그 또 보면 하태경 이런 분들이 출전하고, 그다음에 광진에 이제 김병민 최고위원, 그다음에 그 오신환 이런 분들이 나가거든요. 저는 상당히 그 인물론이 먹힐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보수의 쟁쟁한 맹장들이 출전합니다. 이번에 그 거의 석권하지 않을까 느끼면은. 벌써부터 그런 분위기를 좀 느끼셨어요? 하나가 이제 그 마포어리 문제. 마포어리 이제 그 정청래를 잡아야 되는데 그 김경률 회계사가 이제 불출마하는 바람에 그 하나 정도가 이제 애매하고요. 나머지는 석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뭐 여권에서는 벌써부터 석권할 것 같다, 한강벨트에 있어서 우위를 좀 자신하셨는데 민주당에서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저희는 좀 국민의힘의 희망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용산 같은 경우 사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태원 참사, 그 박희영 구청장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곳이죠.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지금 무소속인데요. 이분이 권영세 의원의 정책 특보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아주 뼈가 깊으신 분인데 이번에 저희 강태웅 전 부시장님하고 그다음에 성장형 구청장 여기서 사선하셨습니다. 구청장. 그래서 저희는 두 분이 경쟁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용산을 반드시 탈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좀 눈에 띄는 부분은 그 광진을 고민정 최고가 굉장히 눈에 띄죠. 이분이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지근거리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지역위 활동, 최고위 활동, 그다음에 어떤 그 언론 탄압 특위 모두 잘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동작의 나경원 의원하고 이수진 의원하고 리턴 매치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동작에서 이수진 현역 의원인데 이수진 의원 말고 뭐 추미애 전 장관이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검토한다는 얘기도 잠깐 나왔어서 이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당 전략기획위에서 어떤 격전제에 대해서는 뭔가 좀 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이니까요. 그거는 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 중진 의원 재배치 전략이 어느 정도 좀 성공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낙동강 벨트를 좀 탈환하기 위해서 보낸다라는 명분에 중진 의원들 뭐 서병수, 김태호 의원이 동의를 했고 조혜진 의원도 오늘 오전에 뭐 기자회견 한다는 거 보니까 옮길 것 같은데. 여기서 좀 끝나는 분위기일까요? 뭐 더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뭐 김기현 대표도 이제 그 울산에 북구로 가라. 이런 이제 논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더 나올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서면서 당의 선당 후사, 더 나아가면 이제 선민 후사, 이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당을 위해서 이제 옛날에 이런 분위기 없었어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오면서 나보다는 당이 더 중요하고 당보다는 이제 국민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팽배해요. 아무도 거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북강서구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가장 센 사람이 전재수입니다. 가장 부산의 3명 중에 가장 세다 봐야 돼요. 거기에 서병수 시장이 잡으러 가는 거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대권 주자급 뭐 저는 이제 그 2장까지만 잘했다고 평가하지만 군수부터는 못했다고 하지만 김두관 그 잡으러 이제 김태호 지사 가는 거죠. 낙동강 전투는 우리 6.25 때 나라를 구한 전투가 낙동강 전투입니다. 우리 자유우파 보수가 이번에 낙동강 벨트에서 승리하면 이게 나라도 구하고 저는 이번에 아주 좋은 선거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전재수 의원이나 김두관 의원도 공천을 받아야겠지만 어쨌든 좀 센 사람한테는 그 여권에서 전직 시장, 뭐 전직 지사 이런 분들을 보내겠다라고 해서 지금 빅매치가 좀 성사될 분위기거든요. 민주당에서 보시기에는 이제 중진 의원 재배치가 국민의힘에서는 어느 정도 좀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거 보시면 조금 뭐 위협이랄까 뭐 그런 거 좀 안 느껴지시나요? 제가 볼 때는 중진 의원 재배치가 아니고 네. 국민의힘 그다음에 비윤 중진 의원 재배치로 보이고요. 콕 집어 비윤 네, 재배치. 비윤 이거 그냥 저는 사실 패전 처리라고 봐요. 전재수 의원이 거기서 06년부터 16년까지 3번 떨어졌어요. 네. 10년간 그 북구 강서구갑을 지키면서 재선한 국회의원이거든요. 우리 당의 후배들한테는 이분이 정말 영웅입니다. 노무현 정신을 지킨 존경받는 정치가인데 여기서 서병수 의원이 유명하긴 하지만 지금 60일 전에 어떻게 이기겠다는 겁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서병수, 조혜진, 김태애 의원이 도전하는 곳을 볼 게 아니라 그분들이 떠나는 지역구에 친윤 정말 대통령 측근들이 간다면 이번 PK에서 민주당 승리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또 약간 지적할 만한 부분이긴 해요. 이분들이 뭐 지역에서 부산시장도 지냈고 경남지사 지냈지만 또 친윤 핵심 인사들은 아니다 보니까 이분들이 비워준 자리에 누가 가냐 이걸로 또 논란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대통령이요. 예. 김태호 지사 엄청 예뻐합니다. 김태호 지사가 왜 비윤입니까? 저는 지금 이게 친윤 비윤 나누는 것도 문제 있지만 김태호 지사는 이제 그 비윤이 아닙니다. 비윤이 아닙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누가 청와대 누가 거창에 내려갑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민주당에서 만들어낸 허구적인 프레임이지. 지금 이게 뭐 친윤 비윤 가리는 게 아니고 아니 도지사 2번 하고 국회의원 3번 하고 이런데 거물급 인사가 김태호, 서병수, 이선희 가는 거지. 거기에 뭐 비윤이라고 기양 보내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또 이게 여론조사 돌려보니 그분들이 이기는 걸로 나오니까 보내는 거죠. 진 다음에 왜 보내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결과. 이기니까 보낸다. 뭐 서로 공천 작업이 진행될수록 그 상대당의 어떤 공천에 대한 평가들이 좀 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부터 일단 국민의힘은 공천 후보자 예비 면접을 시작을 하고요. 양지에 출마한 대통령실 참모도 좀 재배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뭐 이원모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 이건 좀 어떤 선택이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양지 간 사람이 이제 주진우 비서관 부산 해운대. 그다음에 그 이원모 강남 어린대. 양지 간 게 아니고요. 고향 찾아간 거예요. 고향이 이제 거기서 초중고 놓은 게 이원모 강남에서 개포동에서 살았어요. 그다음에 주진우도 부산이 고향이에요. 이걸 한두 명 가지고 고향 간 걸 가지고 마치 모든 참모들이 양지 간 것처럼 아니 역대 선거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그러면 청와대에 있다가 좀 이게 양지에 가서 당선된 사람이 한 20명 가까이 되잖아요. 역대 이런 적이 없었어요. 저는 한두 명 가지고 너무 이게 참모들이 양지만 간다. 이것도 이게 허구적인 프레임이고. 근데 그 때문에 이원모 후보는요. 아예 당에다 이름해버렸어요. 아마 이제 다른 지역으로 배치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게 진짜 이거는 다 선당우사지. 문제는 없는 거예요. 이원모 비서관이 사실 강남을에 계속 뭐 나 나가겠다 이러면은 조금 더 논란이었을 텐데 좀 일찌감치 당 결정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험지로 갈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 부실장인데요. 저는 처음부터 분당갑 안철수 후보 대항마로 후보 등록한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요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저희끼리는 이원모 검사라고 해요. 이원모 검사가 사실 우리 정치 고관여도만 이분을 아는 거지 일반인들은 이원모 비서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재산이 400억. 그다음에 용산과 타워팰리스에 대형 아파트가 있고 상가가 64채. 그리고 현금성 자산만 49채. 뭐 임야가 수만 평. 정말 그 정도로 재산이 400억이 많고 정말 아파트 하나 소시민 가지기도 힘든데 용산 도곡동에 그냥 한 채씩 가지고 있으신 분이에요. 정말 초부자인데 그거 외에 이분이 정치적 자산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대통령 측근이라고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강남 공천 신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은 당에서 컷오프 시키면 돼요. 왜 이게 잘못됐나 험지 보냐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이왕 말씀드리면 분당에서도 대통령 측근들이 와서 지역을 완전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김은혜 수석님이 예. 원래 분당갑에서 전략공천 받아서 4년 전에 당선됐어요. 네. 2년 만에 경기도지사 가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또 대통령실에 취직을 하셨습니다. 아니 이분이 사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면 저는 수원에 나와서 수원에 박강원 의원하고 김진욱 교수님하고 경쟁할 줄 알았어요. 도청 소재지가 거기 있으니까. 경기지사 선거 나갔으니까. 벼랑간 네. 분당 을에 나와가지고 분당이 자기 땅입니까? 진짜 분당 주민들을 우습게 알고 있고요. 예. 정말 김은혜 수석님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경기도지사 불출마 선언부터 하고 분당에서 선거운동 하시라. 예. 정말 지역 주민들의 그런 실망감이 매우 크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근데 갑자기 듣다 보니까 좀 생각이 난 게 당대표 정무조정 부실장이시니까 네네. 이재명 대표가 개항 갈 때도 네. 왜 본인이 시장하고 지사한 성남 네네. 납두고 가느냐. 오히려 네네네. 거기는 분당 출마할 네네네. 명분이 있지 않냐. 네.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예. 지역구가 개항을은 송 대표님이 서울시장 네. 하면서 그 자리가 비었었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가. 예, 그리고 분당갑 같은 경우는 그 김병관 의원이라고 거기서 한번 당선이 되시고 그 김은혜 의원님한테 낙선이 되신 분이 계셨어요. 지역위원장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비어있는 지역구로 가지 그렇게 어떤 김병관 의원이 그분 인재 영입되신 분이거든요. 그분을 네. 밀어내고는 잘 하지 않습니다. 아 기존에 네. 뭐 지역위원장이 있는데 네네. 내가 가야 된다라고 할 수 없어서 네네네. 빈대를 갔다 이런 네. 설명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예. 분당을 얘기가 잠깐 들어와서 뭐 일단 민주당 얘기로도 좀 넘어가 볼게요. 국민의힘은 뭐 오늘부터 면접을 시작한다고 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에 폭풍 SNS를 하면서 단합을 좀 강조하는 모습인데 친명과 비명 나누는 것은 소명을 외면하는 죄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계속 단합은 외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은 저만 드는 걸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세 가지가 다르다 봐요. 예. 첫째는 이제 그 겉과 속이 다르고요. 겉은 이제 뭐 하얗는지 몰라 속은 시커멓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의지한 말과 오늘 말이 또 달라요. 의지한 말하고 오늘 말 달라요. 계속 바뀌잖아요. 연동제라든지 부채부터 꼬이나. 예. 따라서 이것도 저는 말과 행동은 다르다 봐요. 말로는 이게 단결만이 살 길이요. 뭐 우리가 살 길이다. 어쩌고 저쩌고. 말로는 이게 단결인데 실제는요. 임종석 컷오프 예. 그 지역에는 안 줍니다. 다른 지역에는 몰라도 네. 그 지역은 안 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행동은 다른 거죠. 저는 결국은 이게 민주당은 대분열로 갈 수밖에 없다. 이래 보이고 네. 조금 전에 분당은 뭐 김병관 생각합니까? 안철수가 겁이나 갖다 봐야죠. 겁이나 지금 김지호 부실장님이 한숨을 깊은 한숨을 이제 단전에서부터 나오는 거를 탁 쉬셨는데 네네네. 예 하실 말씀 있으신 거죠? 네. 저희가 이제 1년 전부터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22년 8월 28일 날 했는데 네. 29일 날 문재인 대통령 찾아뵀습니다. 최고위원들하고 전부 다 가서 인사드렸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명문정당.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저는 갈등을 본 적이 없고요. 아까 뭐 저희 당 체제의 정무직 당직자의 60%가 문재인 청와대 출신이거나 아니면 장차관 출신입니다. 네. 그런데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그 문재인 정권 사람들 아니면요 당 자체가 운영이 안 되고요. 아까 서 변호사님이 뭐 언행일치를 안 한다. 언행일치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특혜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네. 저한테도 얄짤 없으십니다. 그 공천 관리 정말 엄정하게 하고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 당은 문재인 대통령 이후로 계속 시스템 공천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네. 그 룰하에 이루어지는 거지 특정인이라고 특혜를 주거나 또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건 믿으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겉과 속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는 게 왜냐하면 본인의 말은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는 뭐 친명 원외 조직, 뭐 더민주혁신회 이런 곳에서 자꾸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인사들은 불출마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니까 대표랑은 좀 다른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어떤 계파 간의 싸움이 아니라 신구. 네. 예를 들면 지난번 총선 때 우리 당이 180석 이상을 차지했는데 네. 대부분의 될 만한 지역구는 다 이제 주인이 있고 그러면 도전자들은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서
어떤 선배들을 꺾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논리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논리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지. 예. 당 대표가 뭐하러 그런 걸 하겠습니까? 네. 공천관리 잘하고 다 친명이자 친문입니다. 친명이자 친문이다. 네, 저희는 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 대표님 저희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담치지 마라. 네. 친절하게 얘기하라. 다른 사람하고 말할 때 조심해라.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예. 이분의 공천 문제가 실제로 진짜 친명이자 친문인지가 드러나는 지표일 것 같은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당도 고민이 깊은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도 어제 저희 채널A 단독 보도를 보면 일단 중구 성동갑 출마보다는 다른 쪽으로 좀 보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서 변호사님이 좀 예상하시기에는 어떻게 좀 정리가 될까요? 아마 이제 뭐 용산에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이 있는 모양인데, 예. 근데 그 성동갑도요 지금 이제 민주당한테 상당히 흠집니다. 성동구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 인구 구성이나 모든 게. 네. 그리고 이제 윤희수 의원은 상당히 강자입니다. 따라서 이제 성동갑이 만만한 지역이 아니고 뭐 용산이나 성동이나 저는 별 차이 없다 봐요. 네. 다만 이제 그냥 자르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이게 임종실장이 그런 데서 용산으로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럼 이제 그걸 핑계로 컷오프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려고. 왜? 저는 이게 뭐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은 이재명 대표나 김혜경 씨나 조국, 추미애, 박범계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예. 임종석 실장은 2019년 1월까지 비서실장인 거예요. 따라서 저는 겉으로는 이제 그 책임론을 희생양 삼아서 아마 이제 싹을 자르자. 왜냐하면 이게 다음 당권이나 다음 대선 주자로 강력한 이재명 대표의 라이벌이 임종석이다. 이래서 이게 미리 싹을 잘라버리자. 이런 의도로 저는 한다 봐요. 결국은 이게 자를 겁니다. 자를 보십시오. 거다. 예상은 이렇게 해주셨고 사실 용산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김지호 부실장님이신데 지금은 좀 어떤 생각이세요? 아니 이제 제가 딱 용산을 지칭한 게 아니라 거기도 이제 뛰고 계신 우리 당 후보들이 계시니까 그 말씀 드린 거고요. 이제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님이고 어떻게 보면 당에서 이분이 국회의원 2번 하고 사무총장 하시고 서울부시장 어떤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했으면 민주당 당원이나 당 입장에선 투자를 엄청 많이 하신 분이에요. 네.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뭔가 좀 어떤 이번 선거에 큰 데 가서 승부를 보고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진짜 당내에서 큰 정치인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바라는 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어쨌든 서 변호사님이 우리 그 선배님, 임 실장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그렇게 좀 응원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하태경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해운대나 어떤 우리 홍익표 의원님이 불출마한 성동갑이죠. 여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오래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성동갑 같은 경우는 인구 비성이 바뀌고는 있지만 굉장히 소셜 벤처, 한마디로 서울에서 핫한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행을 선도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 지지세가 강하다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정원호 구청장이라고 아주 뛰어난 삼성구청장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그거는 이제 공관위에서 아주 엄정하게 시스템적으로 좀 판단할 일이라 그렇게 보고요. 우리 임종석 실장님하고 정말 친한 그 한병도 의원이라고 있어요. 우리 당의 전략기획위원장님이세요. 전략기획위원장님이 같이 청와대에서 근무했는데 무슨 불이익을 당하겠습니까? 엄정하게 진행될 거니까 믿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아예 경선도 배제시키고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겠네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공간위를 보고 저희가 그때 판단이 서면 평가를 해야지 지금 뭐 저희가 공천심사 받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부적당해 보입니다. 뭔가 초반에 좀 임종석 실장 향해서 세게 얘기하시던 게 조금 누그러진 느낌인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당원이자 10년 정도 생활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왜냐하면 임종석 실장 같은 신분이 가야지 성장을 해야지 우리 당이 발전합니다. 이재명 대표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임종석도 있고 조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쟁 홍익표도 있고 나와야 우리 당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처럼 저렇게
검찰에서 수입해다가 쓰면 안 되잖아요. 대권후보를. 네. 뭐 어쨌든 견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이건 아닙니다. 당 시스템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천 하위 20% 의원 뭐 퍼센트는 그렇고 인원수로 따지면 31명 정도가 된다는데 오늘부터 연락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수 뭐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포함됐다는 말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서 거치게 좀 반박을 하면서 이건 마치 독립운동가를 좀 청산하자는 것과 같다라는 비유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사자의 명예훼손, 죽은 분의 사자에 대한 이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옛날에 그 송영길 대표가 이봉창 기념관에 갔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송영길 대표가 독립운동하다가 이제 구속된 겁니까? 그다음에 옛날에 최강욱 있죠. 이분도 이게 위국 헌신 군인본분 안중근에서 걸기 마스크를 쓰고 재판 갔어요. 아니 최강욱 의원 독립운동하다가 이게 재판 받은 겁니까?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인영, 윤건영, 정청래 이런 게 운동권들이 왜 독립운동가하고 본인을 이렇게 빗댑니까? 말이 안 되는 황당무계한 게 개변이고요. 다시 한번 이게 자꾸 순국선열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욕먹이지 마라, 명예훼손하지 마라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강력하게 촉구를 하셨는데 지금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서 민주당은 상당히 좀 불쾌한 반응인 것 같아요. 그래도 독립운동가에 대한 비유는 좀 적절했나는 좀 지적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운동권이라는 게 뭐 어떤 체육활동 배드민턴 친 운동권이 아니잖아요. 그 민주화 운동권이라는 얘기거든요. 민주화 운동을 했다. 그럼 이분들이 학창 시절에 자신의 꿈과 어떤 바램, 그다음에 집안의 어떤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정말 감옥에 갈 생각, 자기 인생에 대한 오점을 남길 결심을 하고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던 분들인데 마치 그것이 뭔가 잘못된 오점인 것처럼 정말 개인적인 불이익도 많이 당하셨거든요. 그걸 정치적으로 공격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선거를 하고 이 자리에서 언론 자유를 외치는 것 자체가 그런 선배들의 민주화 운동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비유를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좀 우리 당에서나 국민의힘에서나 서로 좀 지킬 금도는 있다. 민주화 운동을 부정한다는 것 자체가 독재 정권의 후회라는 걸 직면한 게 아닌가. 그게 굉장히 불쾌하신가 봐요.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아주. 근데 완전히 뭐 민주화 운동 세력을 다 부정하는 건 아니니까 그 특권을 계속 누리면서 정치를 이제 계속 그냥 본인만 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특권을 누리는 세력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분리하셔야죠. 민주운동 세력 중에도 장기표 쌤 있잖아요. 김문수 지사 이런 분들에게 보상금도 거부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저 민주당에 있는 운동권들요. 예를 들어 정청래 2년 교도소 갔거든요. 근데 3년 군대 안 가요. 그다음에 배지 달아요. 그다음에 보상금 받아요. 그리고 이게 아들들까지도 하자 이 법 만들려다가 안 됐잖아요. 얼마나 몇 번 누린 거예요. 저는 운동권 중에도 양심적이고 내가 이게 나라를 위해서 운동했지 내가 돈 벌려고 한 거 아니지 않냐. 거부한 사람도 많은데 안 그런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좀 구분을 하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운동권에 대해서. 아주 운동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 국민의힘에 가면은 옳은 것이고 민주당에 있으면 그런 것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고 아까 김문수 지사님 예를 들었는데 김문수 지사님 그 돈 안 받아도 보수 유튜브 활동하면서 그냥 떼돈을 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금전적인 걸로 좀 공격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튜브 접었습니다. 유튜브 접었습니까? 팩트 체크까지 해주셨고 지금 또 관심 받고 있는 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좀 이분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조국 전 장관이 어제 그 양산의 평산마을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고 뭐 정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일단 부산에서 총선 관련 입장을 낸다는데 뭐 지역구 출마 뭐 이런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뭔가 한다는 것 같아요. 조 전 장관의 등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마 이제 한 4, 5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구속될 겁니다. 대법원은 이제 법률심이니까 2년 실형이 나왔잖아요. 이게 뒤바뀔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 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아마 이제 통합 위성 정당이자 민주당에 거기는 이제 끼워주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송영길 당하고 조국 당은 안 끼워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 열린 민주당이라고 있었잖아요. 최강욱 있던 이런 식으로 이게 독자적인
비례당을 만들 것 같아요. 조국 장관이.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진보 진영에 비례가 3개 있죠. 민주당의 위성 하나 있고 그다음에 조국 장관 하나 만들고 네. 그리고 이제 이낙연 개혁신당도 이제 비례당은 전문 안 만들지만 당이 하나 있잖아요. 예. 이 3개가 있거든요. 네. 과연 이게 문재인은 누구를 찍을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찍을까? 예. 조국당을 찍을까? 아니면 이게 이낙연당을 찍을까? 이걸 제가 고민해 보니 역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당을 찍는다. 조국당을 찍는다. 이재명하고는 이게 문재인하고는 이게 도저히 화학적 결합은 불가능합니다. 예. 스타일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빛이 있어요. 마음에 빛이 있다. 아마 저는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했죠.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신당을 한석 지역구는 이제 민주당 후보 찍겠지. 네. 양산에 예. 뭐 김동완이든. 그런데 비례는 조국 당을 찍지 않을까. 이 말은 이게 조국 신당이 상당히 바람을 일으킬 수가 있다. 제가 보기에 한 7, 8%에서 10%까지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투표 성향까지도 분석을 해주시고 조국 신당이 어쨌든 바람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서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조국 신당과는 같이 안 갈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조국 장관님이 그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가족까지 형사처벌 받는 거의 뭐 멸문지하의 화를 입으셨고 네. 어떤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주역으로 검찰 보복도 가장 심하게 받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좀 정치라는 소명을 이제는 학자적인 관점이 아니라 어떤 정치가로서 당당히 맞서기로 결심하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네. 또 개인적으로 좀 어떤 정치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이르고요. 창당을 만약에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건지 좀 같이 하는 인물들은 누가 할 것인지를 좀 지켜보고 저희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문재인 대통령 투표 성향 얘기하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희 민주당의 당비를 내는 당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하실 거라 저는 굳게 믿고 있고요. 네. 예, 국민의힘 바람처럼은 안 될 겁니다. 예. 일단 뭐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네네네. 예,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